제이콥슨의 모델은 실제 경험과 역동 발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그녀는 아동이 초기에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 리비도와 공격성 중 어느 쪽이 주된 역동이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아동의 초기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느끼는 지속적인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의 측면은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라는 심리 발달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하트만과 크리스와 레벤슈타인을 따라서 그리고 스피츠에 동의하여 제이콥스는 유아의 정신 속에서 좋은 경험은 애정있고 베푸는 어머니 삶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기 삶으로 축적된다고 보았다. 반대로 불쾌한 좌절의 경험은 불만스럽고 무정한 어머니 삶과 화나고 불만스러운 자기 삶으로 축적된다. 신생아는 처음에는 자기와 타자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이미지들은 흔히 분명하고 독립적인 단위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동되고 뒤섞이면서 내면화된다. 유아가 좋은 경험을 했느냐, 나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역동의 형태가 달라지듯이 한 사람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주관적인 감각도 이러한 초기 이미지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는 계속해서 이후의 경험들을 여과하는 렌즈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제이콥슨에게서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가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라는 개념은 멜라니 클라인로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우리가 역동 에너지, 그 중에 성적 에너지와 공격적 에너지 이 두 가지를 주로 얘기를 멜라니 클레인 이후로 우리 대상관계 이론 쪽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아심리학자인 제이콥스는 대상관계 이론을 가져오면서 자아심리학 쪽에서 조금 더 깊은 성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아주 객관적으로 좋은 어머니라는 개념, 객관적으로 나쁜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임상가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대상관계 이론을 깊이 공부하지 않은 분들 중에는 아이들, 특히 청소년을 돌보거나 어린 환자들 돌보면서 부모들과의 관계, 아이와 관계를 이해할 때 내담자가 설명하는 어떤 부모에 대한 인식, 특히 어머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않으면 어쩌면 프로젝티브 아이덴티케이션에 의해서 내담자가 느끼고 있는 정서가 그냥 우리 쪽에 와서 이렇게 역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초기 환자들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의 이미지가 통합이 안 돼 있어서 나쁜 대상에 대한 이미지와 관련되는 힘든 정서들을 우리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나쁘기만 한 대상들이 그 이미지가 우리에게 오면서 그에 수반되는 정서들이 계속 건드려지니까 역전이 속에서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의 영향을 받아서 내담자와 동일시가 지금 일어나 버려요. 많은 경우에. 그러면은 객관적인 환경, 객관적인 부모나 객관적인 어머니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경험했던 주관적인 경험 중심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깊은 성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거의 우리가 만나는 모든 환자의 부모들은 다 나쁜 사람인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초기에 내담자들을 돌보는 분들 중에 동일시가 지나치게 일어나서 내담자보다 더 흥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부모가, 그렇게 나쁜 어머니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런 정서들이 올라오면서 내담자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액팅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역전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담자의 정서를 우리가 충분히, 그 주관적인 정서들을 우리가 공감하고 그 정서들을 컨테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신 소화해 주는 건 좋은데, 너무 동일시가 일어나면서 그에 따라서 마치 그 나쁜 부모보다 내가 훨씬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구제해 줘야 되는 이런 욕구들이 막 일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이분들이 공감해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딜루저널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공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중립적인 입장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정서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건 분석가로서 애널라이징 스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분석가로서 분석적인 공간을 놓쳐버리면 내담자와 상담자의 정서가 똑같아져 버리면 정서적으로 그 공감하는 거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고사이칼리지 개념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경우 이렇게 설명을 하죠. 경험하는 자, experiencing ego와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찰하는 자. 경험하는 자와 성찰하는 자가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분석적인 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경험을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마음이나 내담자의 마음까지도 성찰할 수 있는 이런 스페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스페이스를 놓쳐버린다. 분석적인 공간을 놓쳐버리면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똑같은 입장에 가버리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분석적인 스페이스를 놓치기 때문에 내담자를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어떤 홍수 속에서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내담자가 떠나려고 하는데 나도 똑같이 그 정서에 휘말려 떠나려고 버린다는 얘기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길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동기의 어떤 어머니하고 관계에서도 서로 어떻게 매칭이 잘 되는가, 서로 잘 조화가 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좋은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기질적으로 타고난 부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어머니인데 그 아래 자라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그 부모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기도 하는데 또 다른 아이는 굉장히 치매적인 부모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론 환경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쩌면 쌍둥이라도 이렇게 다를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쌍둥이로 자라더라도 어떤 아이는 부모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어떤 관계는 나쁜 정서 중심으로 이렇게 경험들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의 요구를 잘 픽업해내서 아이에게 적절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이런 어머니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아이하고는 잘 되는데 어떤 아이는 서로가 기질이 맞지 않아서 애써도 잘 안 되는 부모들도 얼마나 있겠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타고난 것과 환경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런데 어느 케이스도 환경 100% 혹은 타고난 것 100%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조화가 어떤 사람은 10%, 20%, 30% 이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 이론만 가지고는 내담자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에게 독특한 어떤 이런 배합의 비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천차만별이라는
완별인 거죠. 그래서 어떤 환자도 똑같은 환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초기의 경험들이 이 환경과 어떤 타고난 부분이 같이 만나면서 경험들이 일어나는데 이 경험들이 결국은 어떤 역동이 더 발달하느냐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이런 경험들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이게 원초적인 정서에 가깝겠죠. 초기에 잘 매칭이 되는 경우는 만족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플레저가 있다는 얘기죠. 쾌감이 있는데 쾌감 중심으로 이렇게 정서를 경험하는 아이들은 그에 맞춰서 어떤 역동 자체도 성격 역동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 어떤 불쾌한 이런 경험이 많이 쌓이는 경우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불쾌한 어떤 자기에게 나쁜 대상 이미지가 있고 그와 매칭되는 자기 경험 자체도 불쾌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나쁜 셀프와 나쁜 대상 이와 관련돼서 생겨나는 어떤 역동들은 주로 공격적인 역동 중심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아니라 환경과 함께 타고난 부분, 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초기의 경험들이 이 경험이 어떤 역동을 더 발달하게 하느냐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역동 중심으로 더 이렇게 발달하느냐, 이제 이런 쪽에서 깊이 대상관계 이론을 조금 더 이고 사이칼로지 쪽에서 잘 이해하려고 애를 쓴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는 초기에 가지는 주관적인 정서, 주관적인 에펙트, 주관적인 어떤 정동이라고 해요. 주관적인 정동. 뭐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경험만 쌓이는 아이가 있고, 주로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프리즘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주관적인 현상들을 학자에 따라서는 그거 자체가 하나의 퍼스펙티브를 구성한다. 어떤 비유를 하자면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지만 또 어떤 학자들은 좀 더 깊게 이거 자체가 어떠면은 오거나이저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경험을 그러한 원래의 어떤 정서 경험을 통해서 실제 자기 체험 자체를 구성해내는 어떤 근원적인 어떤 하나의 조직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을 모든 걸 우울하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즐겁게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어떤 조직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느냐죠. 어떤 주관적인 체험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이콥슨이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